(2023년) 그 어떤 모델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은 산타페 5세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세대별로 워낙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스파이샷이 돌아다닐 때부터 심상치 않다 싶더니 공개된 실물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어요. 가장 먼저 확 커진 풍채가 돋보였습니다. 깍둑썰기한 듯 각을 세운 차체, 직선과 면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가뜩이나 커졌는데 시각적으로 더 거대해 보였어요. 분명 팰리세이드보다 수치가 많이 작은데도 실제 느낌은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죠. 전면부를 길게 가로지르는 호라이즌 램프와 깔끔하게 다림질한 엠블럼으로 현대차만의 분위기를 연출한 앞모습은 유광 플라스틱 패널의 비율을 높여 언뜻 보면 전기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측면은 직선으로 올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으로 견고한 느낌을 줬지만 자칫 승합차같이 투박해 보일 가능성도 있었죠. 다행히 필러를 검게 처리하면서 유리면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한 것, 실제 수치보다 더욱 튀어나와 보이도록 디자인한 앞뒤 휀더와 그 안에 검은 패널을 덧대 차를 터프해 보이게 만드는 트릭을 쓰는 등 차를 마냥 둔해 보이지 않게 하는 디테일이 엿보였습니다. 휠도 크기에 상관없이 견고한 디자인을 채택해 이 거대해 보이는 차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느낌을 줬어요. 다만 이 뒷모습이 문제였죠. 개인적으로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넓은 이 항아리 같은 모습 때문에 앞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가 나왔을 때 좀 어색함이 컸었는데요. 그 느낌을 이 신형 산타페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통 후측면으로 이동하면 대부분의 차가 멋스러워지기 마련인데 이 산타페도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서 약간 기우뚱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거대해진 레터링, 그 중에서도 산타페에 패를 띄워놓은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원래는 붙여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북미 법인의 강력한 요구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띄워진 산타와 패의 어색함을 느끼듯 미국인들은 오히려 이 산타페가 붙어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뭐 이런 느낌일까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산타페는 미국의 지명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표기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전작에서도 차명을 영문으로 쓸 때 산타페의 패를 띄워 표기했고 레터링 역시 S와 F의 악센트를 줘 구분해놨죠. 이 밖에 범퍼에 가깝게 내려앉은 리어램프, 그보다 더 아래 위치한 방향지시 등과 후진 등으로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후면부 전체를 감싸는 절개선만 봐도 짐작되듯 널찍한 지붕을 만들어내는 이 테일게이트 때문에 희생된 부분인데요. 보통의 차들보다 넓게 또 높게 열리게 하다 보니 길고 두꺼운 리프트가 자리했고 상단에 램프를 넣을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또 트렁크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후미등과 비상등은 식별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구조의 차량들이 램프를 세로로 붙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죠. 그래서 구성이 똑같진 않지만 이런 차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에서의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실용성만큼은 충실하게 확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0.29밖에 안 되는 세단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한 것도 놀라운 부분이죠. H가 반복되는 형태의 조형으로 누가 봐도 현대차임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도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 특히 스파이샷이 돌 때부터 랜드로버의 오프로더, 디펜더와 똑 닮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모던 레트로한 디자인과 특히 디에로의 구성이 비슷해 신형 디펜더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신형 디펜더는 출시 당시 수많은 골수 팬들로부터 혹평을 받기도 했죠. 실망감이 어찌나 컸던지 본인이 직접 후속을 만든 분들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캐릭터 변신에는 성공했고 특유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참 멋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디자인을 후발주자들이 모방하는 것을 보면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그렇고 SUV계에서는 랜드로버가 확실히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 같네요. 젊은 소비자들은 랜드로버를 떠올렸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과거 갤로퍼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물론 산타페가 갤로퍼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아이오닉5가 포니를, 디올류 그랜저가 초대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반영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 밖에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포드 플렉스라는 MPV, 쌍용 로디우스가 떠오른다는 반응과 심지어 과거 대우버스를 연상케 한다는 비아냥 섞인 의견도 있었는데 비아냥을 막는 데는 역시 이중접합 유리가 최고죠. 신속하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2.5L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캘리그라피 6인승 모델로 사륜구동을 제외한 모든 선택 사양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이 모델의 독특한 옵션 중 하나인 C필러 어시스트 그립 핸들은 루프 캐리어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등 별도의 장비 없이 지붕 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굳이 지붕에 뭐가 없더라도 새똥이 묻었나 확인하거나 셀프 세차를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차들이 꽉 찬 휴게소에서 일행을 찾는 것도 식은 죽 먹기죠. 도어 안쪽에 잠금 장치로 잠그거나 풀 수 있는데 재질이나 만듦새가 생각보다 견고해서 깜빡하고 안 잠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부 멀찌각한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넣을 수도 있으니 평소에는 잠가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큰 존재감을 더욱 끌어올리는 일직선으로 쭉 뻗은 이 후진 가이드 램프도 참 재치있죠. 기아차까지 확대됐던데 안전에 도움이 되는 장치인 만큼 다양한 차들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외관을 먼저 디자인하고 그 틀에 맞춰 실내를 구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구성을 1순위로 생각했다는 그들의 말처럼 이 차는 인테리어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길게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이 강조된 깔끔한 대시보드, 칼럼식 변속 레버와 터치스크린을 더한 공조장치까지 외관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수납장처럼 곳곳을 수납 공간으로 채워 거추장스럽지 않으면서도 낭비되는 곳 하나 없이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죠. 다른 최신 라인업들과 마찬가지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됐는데 준수한 해상력은 물론이고 금속 커버로 감싼 트위터 스피커가 실내의 고급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눈길이 가다 보니 천장을 뒤덮은 스웨이드 헤드라이닝까지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향해 완만하게 휘어 있어 밝은 대낮에도 시인성이 좋았습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카메라 화면을 볼 때 특히 좋았어요. 또 이전에 비하면 계기판 디자인이 많이 단순해졌는데 대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욱 크고 선명해져서 별다른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스티어링 휠. 기분 탓이겠죠. 주야간에도 깨끗한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리어뷰 미러는 뒷좌석 승객이나 트렁크의 짐으로 후방 시야가 막히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불편한 직장 상사와 눈을 마주칠 일도 없고 각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아예 운전자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덕분에 풀옵션 차들은 차량 후방에만 카메라가 3개나 달려있어요. 또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고속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트레이도 좋은 기능이죠. 이왕 이렇게 좋은 건 넣는 김에 무선 카플레이까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이 밖에 운전석 마사지 기능이 추가돼 장거리 주행 시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줬고 기존의 조수석은 물론 운전석까지 릴렉션 시트를 적용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뒷좌석도 만족감이 상당했습니다. 시승차는 전동식 2열 캡틴 시트가 적용된 6인승으로 1열과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로 편안한 자세를 연출해주는 기능이 포함됐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각종 편의 장치는 물론 앞좌석 못지않은 다양한 수납 공간이 돋보였습니다. 이런 유용한 공간을 만드느라 뒷좌석 센터 에어벤트는 빠졌지만 대신 B필러 에어벤트가 돌아온 게 반갑죠. 강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는지 기존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팰리세이드처럼 듀얼 선루프로 변경됐지만 면적이 넓어 개방감은 충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리면이 시원시원하다 보니 어디에 앉아있든 개방감이 참 좋은 차예요. 무엇보다 상위 모델인 팰리세이드 부럽지 않은 3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헤드룸이 웬만한 미니밴 수준으로 쾌적했고 널찍한 쿼터 글래스로 개방감은 물론 각종 편의 사양도 충실하게 챙겼어요. 다만 중간에 방지턱이 하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통로로 드나들 때 발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디지털 룸미러는 이게 디스플레이다 보니 주간에는 누가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 느낌으로 어색함이 있어서 약간의 적응이 필요했고 야간에는 각도에 따라 후방 차량들의 잔상이 그대로 비칠 때가 있어 아예 운전자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 등 손이 자주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열리는 콘솔 박스는 너무나도 유용한 아이템이지만 열고 닫을 때 조작감이 이 가격대 차량치고는 너무 부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덜그럭거리고 큰 소음이 있어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듀얼 무선 충전 패드는 기존처럼 처마 밑에 놓거나 꽂아 넣는 방식이 아닌 평평한 트레이 위에 덜렁 얹혀져 있는 방식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 빛 반사가 심해 운전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2열 전동 시트는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원터치 릴렉스 모드나 원터치 폴딩이 편리하긴 하지만 통풍 기능도 빠지고 슬라이딩까지 수동으로 둘 거면 이 반쪽짜리 전동 시트가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물론 덕분에 2열을 전동으로 접고 펼 수 있긴 하지만 고급감은 팰리세이드에 집중하고 산타페는 실용적인 패키징으로 가격을 더 인하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산타페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는 바로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 외관에 대한 비아냥이 걱정된다면 아예 사람들이 뒷모습을 음미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방법이죠. 언제 어디서든 호불호가 절대 갈리지 않는 이 널찍한 트렁크를 대신 보여주세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널찍한 개구부, 절대적인 용량은 팰리세이드보다 적지만 속된 말로 공간을 잘 뺐다고 하죠. 낭비되는 곳이 크게 없다 보니 짐을 적재하거나 차박 같은 활동을 할 때 같은 용량의 다른 차들에 비해 활용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건물의 지붕 아래 자연스레 생겨난 공간, 실내와 실외를 잇는 중간 성격의 공간인 테라스를 컨셉으로 했다는 건 역시 이해가 됐어요. 거대한 테일게이트가 곧 널따란 지붕이 되니 별다른 파라솔이나 차양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햇빛과 부슬비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소비자들이 지적했듯 테일게이트의 면적이 너무 크게 열리다 보니 트렁크를 열 때 여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소한 불편이 있습니다. 널찍한 주차장이나 야외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들이 빽빽한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후면 주차를 했다면 왠지 좀 불안불안하죠. 이 트렁크만 열려고 차를 뺄 수도 없고 설마 원격 주차 보조 넣게 하려고?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차량답게 가는 곳마다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이게 썬팅이 안 돼 있어서 더 부담스러워. 앞서 여러 차량의 시승을 통해 경험했던 2.5L 터보 GDI 엔진은 2톤에 육박하는 덩치를 스트레스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호쾌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습식 8단 DCT 역시 이질감 없이 맞물렸고 특히 합류 구간이나 추월을 할 때 부족함 없는 가속감을 제공했어요. 흔히 현대차는 고속에서 붕 뜬다라는 선입견이 있죠. 이 차만큼은 옛말이 됐습니다. 속력을 높여도 안정감은 확실했기 때문에 고속주행이 많은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실 듯 합니다. 어디 하나 걸리는 것이 없는 탁 트인 시야와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운전이 상당히 편리했습니다만 이전처럼 날렵함을 강조하지 않아서일까요? 육중한 덩치, 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운전 감각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에 투싼 스포티지처럼 날렵하고 꼭 맞는 주행 감각을 선호하는 분들, 특히 세단 타시던 분들은 약간의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의 감각도 미니밴이나 대형 SUV들처럼 좀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승차감은 전작 TM에서 지적받은 단단한 승차감이 아닌 적당히 폭신한 승차감으로 과거처럼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 주행 성능을 희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충분히 부드러운 감각을 제공하면서도 코너링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물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은 있지만 원상복귀될 때 그 잔향을 정말 깔끔하게 잡더라고요. 이 밖에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가 더해지면서 장거리 주행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방향지시등만 켜도 부드럽게 차선을 바꿨고 특히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도입되면서 가볍게 손을 얹고만 있어도 되니 고속도로 주행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이런 거 사소하지만 은근히 체감이 큰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기어봉에 손을 얹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 기어레버 없는 차들 탈 때마다 오른손이 참 허전해요.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지. 물론 아쉬움이 없진 않았는데요. 캘리그라피 트림의 21인치 휠은 보기에는 좋지만 승차감과 효율 면에서 분명한 손해라고 느껴졌습니다. 주행시 시트와 스티어링 휠은 괜찮았지만 풋레스트와 페달을 통해 즉 승객의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잔진동이 꾸준했는데요. 거대한 휠과 낮은 편평비의 타이어가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드럽게 속력을 올리는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체가 심한 길,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DCT의 울렁임이 썩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에게도 이 울렁임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탄 동승객에게는 자칫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했듯 이 부분은 DCT 미션의 구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구매 전 시승을 통해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700km가량 주행하며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0km 내외. 딱 이 차량의 공인 연비 수준으로 시승 동안 시내 주행, 급가속 등 연비에 불리한 주행이 여러 차례 동반됐던 것을 생각해보면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공기 저항이 중요하네요. 더욱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물론 차값이 더 비싸니 연간 주행거리가 짧으면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운행 중 정체 상황을 자주 겪거나 도심 주행이 대부분이라면 연비뿐 아니라 승차감 부분에서도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만난 5세대 산타페는 유달리 기능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마치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처럼, 디스커버리 스포츠 말고요. 기존의 스타일리시한 도시명 크로스오버의 캐릭터는 손아래 동생 투싼에게, 세단 못지않은 편안한 주행 감각과 고급스러움은 소니 형님 팰리세이드에게 맡기고 이쪽은 오로지 기능과 실용성에 집중한 모양새였어요. 20여 년 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도시명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패밀리카 형태를 제시했던 1세대 산타페처럼 이번 모델 역시 기능적인 디자인을 앞세워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려는 듯 보입니다. 다만 차가 커진 만큼 진입 가격이 좀 올랐죠. 약 300만원가량 올랐는데 제가 시승한 가솔린 풀옵션 차량만 해도 5천만원에 육박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더 비싸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도 오른 가격만큼 기본형 모델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옵션을 조절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형에 들어가는 18인치 휠도 실물로 보니 오프로드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느낌이 꽤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현대차의 간판 중형 SUV 산타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다룬 그랜저,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변천사를 함께 해온 차라 그런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비록 그 시작은 철저히 미국을 위한 SUV였지만 안방 시장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 수많은 가족의 패밀리카로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모델입니다. 디자인에서의 호불호는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5세대 모델 역시 시작은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9월까지 집계된 계약 물량만 무려 6만 5천 대. 아직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출고되지 않은 지난달 누적 판매량이 4,000대에 달해 순조롭게 시작했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주력 시장 북미에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네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부장한 5세대 모델은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앞으로도 현대차를 대표하는 간판 SUV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